자, 외대부고 올해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 킬러 문제 포함해서 고난도 문제 6개 해설하도록 하겠다. 그냥 앞 영상에서 시간 없다고 넘어간 문제인데 그냥 이런 거까지 다 설명할게요. 18번 a제곱 빼기 a 빼기 2는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일 수도 있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니려면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여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니야. 행렬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무조건. 그래서 일단 A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경우에는 그럼 이걸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냥 이 A 자리에 K를 넣어서 K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 K 제곱 2 빼기 K2 빼기 2는 0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단위 행렬로 변했으니까 결국 영인열이라는 말은 앞에 개수열이라는 것 아니야. 이까지 다 지워. 이런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가 뭐랑 뭐 나오니? 마이너스 1과 2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A는 여기다가 K 자리에 마이너스 1과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거나 2다라는 소리입니다. 보기에 A가 될 수 없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보기 있거든? 그럼 걔네들은 답이 아닌 거지. 그래서 2번, 이게 2번이죠. 이게 2번 보기고 이게 3번 보기니까 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1, 4, 5 중에 하나가 답인데 1, 4, 5는 전부 다 이 꼴이란 말이야.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이 아니니까. 그럼 걔네들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게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기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걸 보면 A 더하기 D가 1이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2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안 되는 걸 보기에서 골라주면 돼. 그러면 1번 보기에서는 A 더하기 D는 1 맞고요.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가 아니네. 답이 1번인 거지. 근데 4번을 보시면 A 더하기 D 1 맞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갈 거고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이기 때문에 5번도 확인해 보시면 두 개 만족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 시험지의 행렬 문제가 몇 개 안 됐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돼 있겠지만 정석에는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정석으로 선행했잖아. 다 알아야지. 그 다음에 20번. x에 대한 2차방 x제곱 ax 마이너스 3b는 0에 그는 알파와 베타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x제곱 a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에 서로 다르니란 말이군요. 이 두 개는 다르대요. 얘의 두 분도 서로 다른데 알파와 감가하네. 여기 둘 다에 알파가 들어있네. 이 두 개가 뭐 다를 리가 없잖아, 알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2차 방정식은 알파라는 공통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고,
공통분을 갖는다는 건 저 두 x가 똑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결국 이걸 x와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식을 빼고 싶죠. 두 식을 빼면 x로 날아가니까 a에서 날아가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칠까? 그러면 4x만 남고요. b에서 마이너스 3b를 뺐으니까 플러스 4b란 말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공통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분 x인데 그게 곧 알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b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알파가 마이너스 b인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3b니까 두 분의 곱을 생각하면은 베타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주는 거지.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b에다가 곱해야 마이너스 3b고 3이잖아요. 베타는 3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a까지 알고 싶으니까 두 개를 더해보는 거지. 두 개를 더하면 3 빼기 b인데 그거에 부호를 바꾼 게 a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a는 b 빼기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허접한 게 뭐냐면 구하라고 하는 게 b 빼기 a거든요. 근데 요 식에서 b 빼기 a 바 보이잖아. b 빼기 a는 3이죠. 그럼 3 대입으로 넘어가시면 돼. 그런 센스도 갖추고 살면 좋습니다. 물론 뭐 b 빼기 a가 아니라 다른 걸 구하라고 했으면 요 감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까지 알아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식 하나 더 있거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a, b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답을 안 쓰고 따로따로 구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 다음에 21번 이제 남은 문제는 세 문제인데 세 문제가 킬러입니다. 킬러 괴롭습니다. 21번 첫 번째 킬러 문제 정수 AB인데 정수 AB A나 B나 둘 다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랍니다. 이거 정리하면 그렇죠. 근데 다음 연립부등식 a 더하기 b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b x 더하기 b는 0이야 라는 이게 뭐 0이 아닌 게 대부분일 거니까 웬만하면 2차 부등식이겠지. 2차 부등식이랑 절대값 x 빼기 b가 b보다 크다 라는 절대값 포함 부등식입니다. 요 두 개를 만족시킵니다. 라는 말은 당연히 이 두 부등식을 다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찾는 소리죠. 공통범위를 구했는데 지금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데 p는 안 된다는 거야. 딱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2차 부등식에 들어있는 2차 함수와 x축과 유치 관계가 만약에 이렇다. 여기가 만약에 1이다 라고 치면 이게 y는 fx라고 쳐봐. 그러면 fx는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의 해는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일 때는 0이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이 그래프를 쳐다보시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를 입혔더니 뭔 말인지 알겠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둘 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 상황은 그러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방금 내가 그린 그림처럼 그런 상황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든 실수고 나머지 하나는 한 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식 중에 여기는 b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처리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 이 식도 근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간에 얘부터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값 x 빼기 b가 b보다 크다를 분석해보자는 거지.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b의 부호로 분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b가 음수다. b가 음수면은 절대값 붙은 건 0 이상인데 얘가 음수니까 0 이상인 건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말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소리다. 두 번째, b가 0이면 개꿀이죠.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니까. 그럼 얘가 원래 0 이상인 건데 여기 동호가 없잖아. x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이럴 때가 하나 뺀 모든 실수인 거죠.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지금 이 부등식을 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b가 0보다 클 때죠. b가 0보다 크면은 이 절대값을 처리하면 x 빼기 b가 b보다 크거나 x 빼기 b가 나비도 삭감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x는 2b보다 크거나고 얘를 정리하면 x는 0보다 작거나요. 그러니까 이런 벌어지는 형태. 요구간과 요구간에 해당되는 x값들만 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빈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실수라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가 나온다? 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하나만 빠져야 한다 라는 뜻인 거고, 지금 이 케이스처럼 여기에서 하나만 빠진 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실수가 나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만 빠지는 케이스가 b가 0일 때 너무 좋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저 위에 있는 식의 b자리를 0을 대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b가 0일 경우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b가 0일 경우 그러면은 ax 제곱 플러스 ax가 0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ax로 바꾸면 x 플러스 1이 0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0, a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세 가지로 골라야 돼. 첫 번째 a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a가 0이다. 세 번째 a가 0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냥 날리고 방향 바꾸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1 이상이고요. 0 이상이고, a가 0이 되면은 왼쪽이 0인데 등호가 포함되니까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방향 유지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게 모든 실수, 이게 x는 0 제외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를 찾고 있거든. 여기 있네. 요 두 개 해당 사항이었고 모든 실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a가 0일 때만 그런 거예요. 즉 b가 0, a도 0이 되면 이 위의 식은 모든 실수가 되고 이 왼쪽이 다 0이니까요. 아래의 식은 이와 같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니까 a도 0, b도 0이니까 a, b 순서상 개수는 결국 한 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뭐가 아닌 것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 자리에는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문제를 쳐다보세요. 다시 읽어보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일 때 서로 다른 a, b의 개수는 한 개. 그러니까 l은 1인 거야. 그리고 p는 0이 아님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실수다 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가 모든 실수고 여기가 하나 빠진 걸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뭐 하나가 빠지려면 이 2차 이게 무조건 2차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둘 다 0인 경우는 이미 했단 말이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2차 식이라, 만약에 이게 a 플러스 b가 0이면 1차 부등식이 되는데 1차 부등식으로는 뭐 하나 뺀 걸 못 만듭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어야 되고 이게 0 이하다를 만족하는 게 뭐 하나 빼고 전부 다가 되려면
어떻게 이 이차함수가 그려져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불러오기거나 위로 불러오길 건데요. 아래로 불러오기면 x축과 y축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렇게요. 근데 0 이하라는 말은 x축보다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럼 이 그림은 x축보다 x축 여기 있으면 아랫부분이 없어. 해가 없는 거야. 요때는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야, 하나. 요때는 이 사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 빼고 전부 다인 경우가 없어. 얘는 하나 빼고 전부 다가 아니야. 그냥 하나인 거야. 요때는 아래에 있는 게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요 벌어지는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모든 함수값이 0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거고 얘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이 x축이 여기 있으면 이 그래프의 모든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모두 다 조건에 맞추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만 가능하지 하나 뺀 게 불가능해. 즉 이 연립부등식이 하나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0 제외한 모든 실수고 위에 있는 건 모든 실수인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A는 0, B는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3분의 1을 푼 겁니다. P는 0이야. 기억해. P는 0, L은 1. 0,0밖에 안 되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 해가 X는 P일 때 서로 다른 순서상 계수를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의 값만 만족할 때 라는 뜻인 거지. 하나의 값만 만족하는 경우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의 값만 가져야 한다는 뜻인 거야. 근데 얘는 여기다 분석해놨지. 모든 실수, 하나 뺀 모든 실수, 이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그러면 하나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해만 갖는 경우 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네들이 다 0일 때도 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차항이 0 될 때도 1차식만 나오면 하나일 수가 없어. 그럼 하나가 되는 경우는 얘가 기본적으로 2차식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또 생각해 보는 거지. 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만 갖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접하게 되면 이 그래프보다 아래 혹은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여기만 이 부등식을 만족할 거기 때문에 요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인 녀석이랑 이걸 연립했는데 그 하나가 남았다 라는 말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크게 상관은 없죠. 왜냐면 요 범위 안에 저 하나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 하나가 뭔지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요게 완전 제곱식꼴이 되는 거는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식꼴이 되는 조건부터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a 플러스 2b의 제곱 빼기 4a 플러스 b의 b인데 재밌게도 a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접하려면 a 제곱이 0 돼야 될 거 아니야? 즉 a가 0일 때라는 뜻이야. 이때는 a가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았니? 그럼 a 0 넣어볼게요. 이 식에다가 a 0 넣어보면 bx 제곱 2bx 더하기 b. b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네. 이렇게 되면 저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b에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거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방향이 b가 부호가 다르고 음수라 가지고 방향이 바뀌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방향이 얘가 이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가 0 된 상태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b밖에 없잖아. b는 0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라가야 진짜 하나만 나오는 x는 마이너스 1만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0보다 커야 됩니다. a는 0이고 b는 0보다 크고 하나의 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까지 연립했을 때
이 하나가 살아남는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b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가 양인 부분을 찾아봐야 돼. 여기지. 여기 b가 양이지.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은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런데 이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여기 있을까 여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과 공통 부분을 따진다고 쳐도 마이너스 1은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결론 A는 0이고 즉 1개고 B는 0보다 크니까 이 범위에 있는 0보다 큰 점수는 10개인 거죠. 그래서 A, B 순서상은 10 그리고 그때의 하나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문제 Q는 마이너스 1인 거고 M은 10 세 번째 질문 갑니다. 해가 모든 실수 전체일 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연립했는데 모든 실수란 말은 둘 다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번째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는 얘였네. 그러면 B는 음이네. B는 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식이 모든 실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이게 일단 근데 이게 판별식을 아까 써봤는데 이게 만약 2차식이면 판별식이 a제곱인데 a제곱은 0 이상의 값이니까 a가 0이 되면은 접하는 형태고 a가 0이 아니면 이게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만 줍니다. 교점이 두 개면 절대 모든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제곱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a는 0이 돼야 돼요. 이게 모든 실수가 되려면 a는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a는 0이 되면 결국 20밖에 안 남는다고 했지. 20밖에 안 남는데 이 식이 모든 실수에서 만족이 되려면 b가 0보다 작아서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조건에 모든 실수가 만족이 되니까 그런 건데 근데 b는 음이다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지? b는 음이니까 그럼 얘를 날린다고 치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a는 0인 상태고 b는 음이라는 가정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거든. 왜냐면 두 번째 식부터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상이다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b가 음인 b의 개수는 또 10개고요. 그리고 a는 0이니까 1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에 만족되는 a, b 순서상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래서 a는 10인 거야. 그러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p 더하기 q 더하기 l, m, n 이 세 개는 곱하는 거잖아. 근데 p는 그 첫 번째에서 해가 될 수 없는 거였지. 이거였지. 이거 P는 0이었어요. 그리고 Q는 이거였죠. 이 중분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L은 0, 0 1개 M, N은 또 10개였지? 그럼 곱하면 100이야. 100 빼기 1 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99입니다. 5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부등식을 모양은 2차지만 2차일 경우와 아닌 경우 전부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어려운 거 23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2차 함수 킬러 트렌드에 부합되는 문제고 이미 나온 학평 킬러를 변형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형은 너무 잘했어요. 더 어렵게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gx는 비밀이 많아요. 마이너스 2의 x 빼기 a제곱 플러스 b 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다는 fx는 gx와 같다는 방정식의 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고 알파가 더 작다고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x는 fx 아니면 gx라고 했고요. 이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베타보다 상관없을 때고 얘는 이제 나머지 범위일 때 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런 hx가 박스와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y는 fx의 그래프, hx의 그래프, 이 그래프가 y는 k, x축과 평행한 선을 말하는 거죠. 걔랑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k 값은 h 알파와 45 두 개뿐이다. 뭐 그런 조건인 건데 그러면은 fx와 gx의 일치관계에 따라서 hx가 이게 이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하는 거니까 달라질 거고 그게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 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요점의 개수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세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질 거니까 그런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x밖에 없잖아. 변하는 게 없어. fx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지금 그려드릴 거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여러 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gx를 여기다가 똑같은 평에다가 그릴 건데 이 대칭축이 a가 뭐야? a를 되게 작을 때부터 되게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6개 지금 그렸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a가 점점 커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그려볼게. 그럼 a가 되게 작아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점이 두 개긴 해야 됩니다. 알파베타. 그리고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gx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이 2니까 이 미리 그려놓은 fx보다는 좀 뾰족하게 gx를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a가 좀 많이 작으면. 그러면 hx는 뭐라는 얘기냐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이렇게 fx 타고 오다가 이렇게 사이에서는 gx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f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x축이 평행한 선을 그어도 교점이 3개인 건 없어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뾰족한 대칭축이 이 교점 중에 작은 녀석보다 왼쪽이니까 그런 거 같거든. 그래서 두 개를 겹치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려야 될 상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알파에 겹칠 때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교점은 이 아래로 볼록인 대칭축에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면은 hx는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때도 교점이 3개인 건 없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더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교점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려야 될 상황은 이 정도? 이 정도? 아니면은 이 fx의 대칭축이 베타일 때를 먼저 생각해볼까? 여기를 지나야 돼. 이 정도? 생각해볼게. 그러면 hx는 이렇게 나왔거든? 그치? 그러면 3개인 데가 나왔다. 여기랑 여기. 그죠? 지금 노란색만 보셔야 돼요. 하나, 둘, 3개고 요 사이 4개입니다. 하나, 둘, 3개. 그렇죠? 요 두 선에 대해서만 교점이 3개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2개고 돌아가면 2개고 이 사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가지의 언급과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H 알파고 나머지 하나는 45인지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 점이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알파 콤마 H 알파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의 방정식이 y는 H 알파인 거야. 아 그러면 이 선의 방정식이 y는 45네. 그래서 이건 맞네 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45가 의미하는 바가 이 gx의 꼭지점의 y좌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45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순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칭축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점, 그런 점들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A가 조금 더 커져야, 즉 이런 식으로 돼야 교점이 3개인 부분이 생기면서 그 박스 조건까지 만족이 되는구나. 그래서 B는 45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키워볼게요. 왜냐면 이 문제 답을 내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확인하긴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를 좀 많이 키워서 지금 대칭축이, 그러니까 gx의 대칭축이 fx의 대칭축보다 더 작을 때를 생각한 건데 더 클 때를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h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는데, 근데 이때도 교점이 3개인이 있긴 해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그자? 근데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이 교점 중에 더 큰 녀석이잖아. 이건 베타 콤마 h 베타가 되고 이 선의 방정식은 y는 h 베타가 되는 거라서 h 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놈이 정령 45일지라도 박스 조건을 만족시켜. 얘는 아닌 거야. 아, 이렇게 될 때만 맞는 말이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이는 당연히 이 두 포물선이 같은 대칭축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얘 대칭축은 1이니까 A가 1일 때를 여기다가 그려볼 거예요. 똑같은 대칭축을 갖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A가 1이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 hx 또한 x는 1의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세팅이 될 건데, 이때는 교점이 3개인 게 하나밖에 없어, 선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박스 조건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경우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A가 이 값일 때부터 A가 이 값일 때까지다 라는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면 결국 답은 없네.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뭘 물어봤냐면 박스 밑에 보세요. H 베타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에요. H 베타가 어떤 범위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H 베타는 이 교점의 오른쪽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라고 치면 요점의 y좌표가 h베타인 거고, 이 상태라고 치면 요점의 y좌표가 h베타인 거고, 이 상태라고 치면 요점의 y좌표가 h베타인 거야. 이 상태라고 치면 요점의 y좌표가 h베타인 건데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사이인 이 경우일 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베타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에다가 표현해볼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대칭축보다 약간 왼쪽, 여기라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근데 이거 포함이 안 되니까 구멍 뚫을게. 여기고,
여기는 대칭축보다 많이 오른쪽이죠? 요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요쯤이죠? 그러니까 A가 좀 작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A가 쭉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H 베타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베타, H 베타는 어떤 식으로 점이 움직이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물론 더 커지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오른쪽 경계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A를 점점 키우면 이렇게 H 베타가 베타, H 베타라는 점이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지. 즉 이렇게 그려놓은 게 H 베타의 범위인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당연히 여기고, 왜냐면 대칭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고, 제일 큰 건 여기인 거지. 여기는 여기야 이 값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의 큰 관계를 물론 비교해야 되지만 비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뭐냐면 fx의 그 꼭지점의 y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는 같은 대칭축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fx식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4고요. gx식은 마이너스 2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5거든요. 요 두 개를 연립하면은 그냥 제곱 유지한 상태에서 넘길게요. 그러면 3 x 빼기 1의 제곱은 49가 같다는 거야. 즉 x로 가지 마세요. x 빼기 1의 제곱은 3분의 49가 같다는 거야. 이 결과를 요 식이나 요 식에다가 넣어서 함수값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얘를 3분의 40으로 바꾸기 하고 거기에서 빼기 4를 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37이거든요. 여기가 3분의 37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H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4는 포함이고요. 얘는 포함이 아닌데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정수 아니니까요. 소수로 바꾸면 12.3 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4 이상 12 이하니까 17개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외대부고였다. 역시 외대부고가 외대부고 했다. 중간고사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기말고사는 전국 최고의 고등학교 나왔다. 이 문제 하나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4번도 재밌어요.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음 식의 탈을 쓴 경우의 수 문제인 건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자연수고 모든 계수가 실수인 오차방식이고요. 오차방정식이 있는 거죠. fx는 0이라는 오차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3은 0이다. 뭐 그런 것도 하면 되고, 최대 5개의 실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인가 보네. 나는 나랑 다를 섞었어야 되는데요. 다에서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은 이런 식이에요. f 알파의 제곱과 f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인. 근데 fx는 더 쓸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유리수 알파. 여기 알파 보이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 유리수 알파는 3 또는 5개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 유사한 형태의 식이 니은에 있어요. 절대값 f 베타와 절대값 f 베타분의 1
이게 합친 게 0이래. 당연히 베타는 의미 없고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인 유리수 베타는 4개랍니다. 3개, 5개, 4개도 엄청 재밌는 조건이에요. 이런 숫자들을 보고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다 하시는 게 이 문제풀이의 포인트라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는 뭐 F9가 어쩌고 나오는데 F9를 알려면 fx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긴, 미은 조건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수 알파가 3이나 많다. 유리수 알파? 그럼 유리수 알파 넣었다고 치면은 이게 fx가 뭐 개수가 실수라고 했잖아. 개수가 실수인데 x자리에는 유리수를 넣었으니까 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어? f 알파나 f 마이너스 알파 실수의 함수 같거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여기 3이니까 결국 이 두 개 더하면 여기 나가는 두 배 형인 거예요. 그래서 식들 다 바꾸면 얘는 그냥 이 얘기고요. f 알파와 f 마이너스 알파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같은 형태거든. 제곱이나 절대값 똑같으니까 f 베타와 f 베타분의 1은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요 기억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수가 3개 또는 5개라는 것에 집중을 해볼게요. 3개와 5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홀수계라는 겁니다. 홀수계. 근데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는 보통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2개씩 세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2개씩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홀수계일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외톨이가 하나 있다는 소리야. 외톨이는 누구냐면 당연히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같을 때를 말하겠지. 그게 뭐야? 0이야. 이게 홀수계라는 말은 알파는 0이라는 소리야. 0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홀수계라는 것에서 도출해내야 될 결론은 f 0은 0이라는 거야. 여기 넣어도 f0, 여기 넣어도 f0. 알았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fx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fx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거거든? 근데 f0, 0이니까 x라는 인수를 갖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인수는 최대 4개야. 이제 여기로 넘어가. 여기. 이게 4개라 했으니까. 베타는 4개래. 근데 이것도 이 베타와 베타분의 1이 다른 게 일반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갖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4개니까 그럼 당연히 2세트가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기억에서, 가에서 F3은 0이니까 이 4개 중에 x 빼기 3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네. 그죠? 근데 이게 4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 베타나 베타분의 1이 3이면 나머지 한쪽은 3분의 1인 거지. 무조건 x 빼기 3분의 1도 들어있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다시 요 기억으로 돌아가서 3개이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3개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5개인 건 쉬워요. 5개이려면은 그냥 이 두 개는 부호가 다른 거기 때문에 x 빼기 3 때문에 x 더하기 3이 있으면 되고 x 빼기 3분의 1 때문에 x 더하기 3분의 1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공간이 부족하니까 약간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x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볼수라서. 그리고 가조건 때문에 x 빼기 3 있어야 되고 4개라 했으니까 3의 역수인 x 빼기 3분의 1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개도 인수의 모양은 역수관계 하는 건데 근데 3개일 때, 3개는 어려우니까 이따 하고 5개일 때를 생각한다면 그럼 3 때문에 x 빼기 3이 x 더하기 3이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x 빼기 3분의 1, 3분의 1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도 근이해야 하니까 x 플러스 3분의 1까지 인수로 있으면 결국 이 기억 조건 5개
니은 조건 4개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 또한 역수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 모르니까 여기다가 n 이렇게 써주도록 하죠. 이게 5개일 때 해당되는 식입니다. 아니면 자 x 빼기 3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4개 조건 때문에 x 빼기 3분의 1까지는 디폴트야. 그럼 요 뒤에 나머지 두 인수가 이 2개가 아니라고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 3개라는 말은 아니라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3은 0이라는 조건이 이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3개밖에 없다는 건 이 X랑 그리고 이 2개, 이 2개는 그냥 이 니은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요 2개를 빼고, 그러니까 얘랑 얘, 그러니까 요 2개가 서로 다른 부호여야 하는데 그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게 4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조건에도 이 조건의 0과 같은 외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베타는 베타분의 1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뿔마 1이잖아. 근데 뿔마 1이 마침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해. 그래서 요 2개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채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킬러 문제.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거의 다 푼 거야. 이제 F9로 넘어가면 돼요. F9를 일단 구해보면 F9는 위에 있는 fx에 따르면 n 곱하기 9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26 곱하기 12 곱하기 3분의 28 이거든요. 여기 3 2개랑 9 지읍시다. 근데 지금 약수의 개수가 126개로 답 내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소인수분해한 형태로 쓸 건데 6에서 2 하나, 26에서 2 하나, 12에서 2 2개, 28에서 2 2개, 이 6개. 그리고 3, 6에서 3 하나, 12에서 3 하나, 3 2개. 그리고 26에서 13 하나, 28에서 7 하나. 이렇게 n까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약수의 개수가 제시가 됐으니까 요 n 없다고 치고 이 녀석들의 약수의 개수를 일단 생각해보면 약수의 개수 공식은 다 알죠. 7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는 84란 말이야. 8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26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2분의 3 곱하면 되거든요. 2분의 3을 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2를 3으로 바꾸세요 라는 뜻입니다. 2를 3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수가 1이었던 애를 2로 바꾸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식에서 지수가 1인 건 이제 두 개뿐이야. 근데 이 n에 의해서 그게 2로 바뀐다는 말은 이 n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n은 7 또는 13인 걸 알아내셔야 돼요. 너무 재밌죠? 그 다음에 아니라 또 이 두 번째 fx에 따른 f9도 구해봐야 하는 겁니다. n 곱하기 9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26 곱하기 10 곱하기 8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2 쓸까? 얘도 소인수분해 보면요 2 6개 3 2개 13 하나인 것 똑같고 이 7 대신에 5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n은
앞에 있는 수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녀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n은 5와 13인 거야. 자, fx가 두 가지였고 각각에 대한 n이 두 가지가 나왔지. 그럼 총 네 가지를 찾은 거예요. fx는 4개였어요. fx가 그렇지 F9도 4개였던 거죠. 서로 다른 모든 F9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n은 4인 거고 지금 계산해야 될 식이 n 플러스 1의 제곱 25 곱하기 F9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을 여기 최대값을 여기 넣어야거든. 그럼 최소값은 5랑 7 중에 5를 갖고 있는 게 일단 작을 거고 n 중에 5인 게 제일 작겠지. 그래서 2의 6승 3의 제곱 5의 제곱 13 이게 최소값이야. 최대값은 반대입니다. 요 중에서 n이 13이 되겠죠. 그래서 2의 6승 3의 제곱 7 13의 제곱일 때가 최대값이야. 계산을 하시면 7 곱하기 13만 남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9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렵기도 했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나는 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이니까 뭐 대치동에서 수업한다 하시면 이 정도는 다 풀어야 되고요. 풀면서 참 재밌다. 문제를 재밌게 잘 만들었다 싶은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 출제자들에게 박수를 한 100번 정도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너무 잘 만들어진 시험지였다. 그래서 한 킬러가 지금 서너 개 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틀렸어도 1등은 나오지 않았을까? 기말만 봤을 때는 싶은데 근데 중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중간 기말 합산을 하면은 합해서 한 4개 정도까지는 안전빵 아니었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